내가 관음증에 중독된 이유. 나의 어린 시절 관음증에 걸려서 살았던 이야기를 써보려 합니다. 제가 관음증에 중독되었던 시기는 1993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저의 행동이 관음증인 줄도 몰랐고 단지 훔쳐보는 비밀스러운 취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새로 구매한 자전거는 매일 이동하는 거리를 즐겁게 해주었고 온 동네를 달리고 달려도 전혀 힘이 들거나 피곤하지 않았어요. 이곳은 지방의 작은 소도시이기도 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보다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동거 커플은 작은 월세방이나 자취방 같은 곳에서 월세를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골목의 길과 방의 창문이 인접해 있는 구조의 집들이 많았지요. 그 당시 1993년에는 도로의 CCTV는커녕 블랙박스 방범에 관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였고 밤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학교가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다녔는데 학원이 끝나면 밤 10시였고 6월의 밤 공기는 왠지 나를 더 힘이 나게 하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어느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주황빛 백열등 불빛이 작은 창문으로 새어나오고 있었고 촤악하는 바가지로 물을 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샤워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창문으로 가까이 다가설수록 향긋한 샴푸 냄새가 나의 추측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의 창문은 불투명한 유리창인데 창틀은 나무로 되어 있고 더운 날이라 그런지 5cm가량이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골목길에서 창문의 높이는 저의 키보다 높았는데 자전거를 벽에 기대고 안장과 뒷 안장에 각각 한 발씩 올려놓으면 아주 안정적으로 그 안쪽의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창문 안의 광경은 이러했습니다. 한 여인이 주황빛의 백열전구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서 알몸으로 긴 머리를 감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주방인데 화장실이 따로 있지 않아 주방에서 샤워하는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그 뒷모습은 한창 중학교 2학년인 나에게 심장이 터질 듯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그 여인의 수북한 음모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그마한 목욕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감는 그 뒷모습은 처음으로 나체를 보는 나에게 터질 듯한 감정을 주었고 가슴과 겨드랑이의 수북한 털까지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나의 심장에 미칠 듯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결국 나는 벽에 기댄 채로 수험하게 되었고 그 벽은 나의 흔적이 묻어서 하얀 촛농이 흐른 것 마냥 보였습니다. 그 이후 그 골목은 매시간 출근길이 되었고 매일매일 그 골목에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는 않는지 혹시나 걸리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상태로 매일 밤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 여인의 몸을 씻는 장면을 포착하기는 어려웠고 10일 정도를 잠복해야만 겨우 한 번 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바가지로 물을 쏟는 소리를 포착하였고 긴 기다림 끝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장면은 너무나 실망적이었습니다. 창문에 다가가기 전에 소리로 알게 된 것인데 양치하면서 침을 뱉는 소리는 분명 남자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창문 안을 들여다보니 역시나 건장한 남자가 몸을 씻고 있었고 실망한 저는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주방과 이어진 그 방 안에서 흐느끼는 듯한 신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귀 기울이고 있었는데 한참 동안 신음 소리가 지나간 후 어두운 불빛 사이로 그 여자가 씻으러 주방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양의 물을 받아놓고 아래를 씻는 모습은 더욱더 자극적이었고 수북한 털 사이로 손을 넣고 씻는 장면이 아직도 생생할 뿐입니다. 저의 욕심은 욕실을 훔쳐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신음소리가 들린 그 방안을 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집에 오는 날은 매주 토요일이었고 그 시간은 대략 밤 11시쯤이었는데 방에 난 창문은 골목 안이 아니라 담벼락 안쪽에 있어서 그 안을 보려면 담을 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담 안쪽 창문의 높이도 저의 키보다 높아서 무언가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안까지 자전거가 들어갈 수는 없었고 여러 세대가 사는 다세대 같은 형태의 주택이다 보니 다른 세입자의 눈에 걸릴 수 있어서 저는 무척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해 방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철제 페인트통을 자전거에 싣고서 토요일 10시부터 잠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들어오고 씻는 소리가 들렸으며 그 남자가 방으로 들어갈 때 저는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페인트통을 딛고 창문 안으로 처음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단칸방에 몸을 씻던 주방으로 향하는 문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불이 깔린 방바닥에 조그마한 텔레비전 한 대와 탈탈탈 소리가 나는 낡은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완전한 알몸이었고 그 여자는 긴 머리로 남자의 하반신을 반쯤 가린 채 위아래로 고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여인의 뒷모습이 맞았습니다. 텔레비전의 희미한 불빛 사이로 비치는 그 여인의 표정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고 두 눈을 질끈 감고 움직이느라 창문 밖에 나를 발견할 틈은 없었습니다. 이윽고 남자가 그 여인의 위로 올라타서 천천히 크게 움직이는 장면은 나의 심장을 터지게 했으며 본능적으로 나는 또다시 수음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아래에 누운 상태로 눈을 질끈 감고
남자의 목덜미를 꽉 안은 그 여인은 입만 크게 벌린 채 흘러나오는 소리를 참는 듯 거친 숨소리만 내쉬었습니다. 여자는 다시 남자의 위에 올라타고 앉아서 한참을 움직였고 그 여자와 나의 거리는 1m 남짓. 눈을 감고 있었기에 다행히 그 여자는 나를 보지 못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마무리된 후 여자는 행여나 이불에 묻을까봐 걱정해선지 거기를 손으로 막고 주방으로 급히 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맞춰서 저 역시 사정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나의 관음증은 그해 10월달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공치는 날도 많았지만 이제 그 여인의 샤워 장면엔 흥분되지 않았고 매일같이 그 남자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에서 그 두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고 남자를 안고 있는 여자의 그 자체를 즐기는 듯한 표정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특히 그 여보 하는 신음소리, 웃는 것도 아닌 우는 것도 아닌 그 오묘한 소리. 그 상황에 이미 중독이 되어버린 나는 평일에도 그곳을 서성였습니다. 이제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방에서 대화하는 듯한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궁금증이 발동한 저는 페인트통을 들고 그 담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매우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그 여자는 누군가와 관계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남자의 몸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남자는 분명 다른 남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건장한 몸이었는데 이번 그 남자의 등은 척추의 돌기가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섹스하는 순서나 자세도 매우 달라서 이 남자는 분명 다른 남자구나. 그 남자는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전체적인 실루엣 정도만 알 수 있는데 남자의 머리 스타일이나 등과 팔의 근육량으로 봤을 때 못해도 60은 넘어 보였던 것입니다. 더욱더 희한했던 것은 그 성관계가 끝나고 남자는 밖으로 나갔는데 대문으로 나가는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 집의 집주인이 아니었나 추측만 했습니다. 그날은 나에게 매우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날이었고 내심 순박하게 생긴 그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와 관계했다는 사실은 더욱더 큰 자극을 주었고 저는 집에도 진정이 되지 않아 하룻밤 사이 2번이나 더 하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나는 그 골목을 매일 서성였고 어느 날 창문 안의 광경을 지켜보면서 하다가 이미 낡아버린 페인트통이 넘어지는 바람의 우장창 소리와 급히 그곳을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창문에서는 형광등이 켜졌고 저는 빠르게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한참을 피해 있다가 그곳으로 다시 가보니 경찰차가 보였고 저는 떨리는 가슴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그곳을 다시 갔을 때는 담벼락에 큰 담장이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고 다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강렬했던 기억 때문인지 저는 아직도 관계를 맺을 때 그 여자를 떠올리곤 합니다. 겨드랑이 털이나 거기 털이 수북한 것을 좋아한다든지 세련되고 섹시한 여자보다는 큼지막하고 누런 너덜너덜한 팬티를 입은 여자의 흥분하는 패티시도 그때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신음소리도 아아 하는 이쁜 소리가 아니라 아줌마스런 여보 이런 소리에 흥분하는 것도 말입니다. 저는 일본 야동은 좋아하지 않고 한국 아줌마 야동을 좋아합니다. 아직도 저는 골목을 지나갈 때 창문이 보이면 본능적으로 그 시절을 그때를 떠올리고 신음이 잘 들리는 허름한 모텔을 찾아가곤 합니다. 옆방을 들여다보고 싶은 깊은 충동에 휘말리면서 가슴이 방망이질 칩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보고 싶다는 미친 생각도 하지요. 그런 관음증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깊게 공감하고 관음증이 주제인 포르노에만 흥분이 됩니다.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하는 1993년 어느 여름밤부터 시작된 나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중독성이 있는 것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